그때 저처럼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멀리 보지 마시고 숨만 쉬어도 괜찮으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보자. 오늘 하루 버티면 또 버틸 수 있는 내일이 오고 또 버틸 수 있는 내일이 오고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울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심리학적인 솔루션이나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저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우울하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게 저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냥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너희들도 하루에 서너 번 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실행에 옮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렬한 죽음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 특히 새벽 3시 정도 되면 세상이 공허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허무함이 너무 강하게 밀려드는 경험을 너희들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크게 공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도 가끔 그런 기분을 느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있었지만 저처럼 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마치 밥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냥 재미로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제 말에 나도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내가 뭔가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그때야 알았습니다. 네. 좀 위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지하철 4호선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통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4호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그때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에. 그러면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제일 앞칸에 서 있으면 안내방송이 들려요. 이 노란 선, 노란 안전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주세요. 근데 제게는 그 말이 노란 안전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는 말로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딱 두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하철에 제 몸을 맡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떨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학교 갈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냈나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행은 제 주위에 저희 이런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고 거기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스승님이 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뭔가 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른도 주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이상하죠. 예, 그렇게 이상했기 때문에 제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참 별로였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이게 왜 다행이냐면 그렇게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예. 남에게 말하는 대신에 저에게 말을 했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여기서 두 번째 다행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능 중에 하나가 말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셨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저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질 때 자세도 한결같았습니다. 예, 제 방에 의자에 앉아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불을 켜지도 않았죠.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밥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그 질문을 이어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좀 심리학적인 책들, 그런 솔루션을 찾기 위한 상담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는 그것 자체로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저는 하나도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질문이 그런 거였어. 내가 소중하다는데 왜 소중해? 소중함은 뭐지?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느껴? 내가 다 연결돼 있다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난 너무 외로운데, 고독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왜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의미는 고통인가? 다른 사람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날 며칠을 이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다 새벽 3시가 오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잠들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다행이었던 건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 깊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런 깊은 심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이 떨어졌지만 멀리 보면 빛은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저기로 올라가면 살 수 있겠다. 조금만 더 내가 힘을 내면 그래도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힘과 의지는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의 힘 같아요. 예,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렇게 20대가 지나고 30대까지 그 긴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대답 없는 공허한 나의 질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소라 있잖아요. 소라 고동에 귀를 대보면 그 안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던졌던 질문들이 답이 돼서 그런 소라고동의 파도 소리처럼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질문의 형식이 아니었어요. 답이었죠. 누군가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도 뭔가 이룬 게 없어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가 당장에 모든 사람이 이어져 있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이 들지 않더라도 너는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 아니다. 너의 고민은, 너의 슬픔은, 너의 아픔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들이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부터 조금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 명상의 여정이었던 거죠. 요즘에도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불을 꺼놓고 명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함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어떻게 다룰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울함이 아니라 정이 든 거죠. 예, 안쓰러워 보이고 애틋해 보이고 뭔가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우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면 그렇게 구름이 흩어지듯이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이 또 사라져요. 정이 들고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때 저처럼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적당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좋겠죠. 예, 그런데 그때의 저처럼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힘이 없다면
멀리 보지 마시고 숨만 쉬어도 괜찮으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보자. 오늘 하루 버티면 또 버틸 수 있는 내일이 오고 또 버틸 수 있는 내일이 오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의 힘이 더 있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들어먹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왜? 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시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살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천일 야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질문이 이야기가 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행동이 되지 않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던졌던 그 질문들이 소라고동의 파도소리처럼 대답이 돼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해주는, 나를 다독여주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제가 또 그런 것처럼 그 우람을 구름을 바라보듯이 밀려왔다 떠나는 파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 여러분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